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맥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맥에서 윈도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맥에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총 3차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1강에 대한 부분은 윈도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설치 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2강에서는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고, 3강에서는 애플 모바일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강을 통해서 내 컴퓨터는 어떠한 설치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식에 맞게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법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윈도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볼 거고요.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윈도우 설치를 진행해야 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윈도우즈에 대한 종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2021년 10월 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는 당연 윈도우즈 10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윈도우즈 8이나 7에 이어서 윈도우즈 7 이후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회사에서나 여러분들 학교나 가정에서도 윈도우즈 10이 아마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되었죠. 윈도우즈 11, 2021년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윈도우즈 11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윈도우즈 11도 많이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10인지 또는 윈도우즈 11인지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윈도우즈 10은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보안 백신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되어져 있는데, 윈도우즈 11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의 촬영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윈도우즈 10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11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번 시간 강의를 들으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에 대한 종류를 함께 알아보았어요. 그 다음 맥 컴퓨터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러한 컴퓨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을 아이맥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모니터가 굉장히 크게 생겼죠. 이 모니터 안에 본체의 기능도 함께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일체형 컴퓨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일체형 컴퓨터를 애플 컴퓨터에서는 아이맥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맥북 에어, 맥북 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명 노트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기를 맥북 에어, 맥북 프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1kg 내외의 무게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설계가 되어졌고요. 별도의 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성능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이라든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사무 업무라든가 이런 간단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고성능의 장치가 필요가 없고 휴대성이 편리한 기기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맥북 에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가 이제 전반적인 애플 기기에 봤을 때 110만원 정도 선부터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맥북 프로는 13인치가 있고 16인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15인치도 나왔는데 현재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이렇게 13인치, 16인치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맥북 프로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사용하시기보다는 약간 그래픽에 특화되어 있는 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게임 관련해서 또는 뭐 어떤 디자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데이터 관련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보니 맥북 프로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이동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윈도우를 공식적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현재 이제 윈도우즈 10과 윈도우즈 11에 대한 부분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윈도우즈 10이 훨씬 더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고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공식적으로도 윈도우즈 10 구매 라이센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맥북 윈도우즈 10 프로, 윈도우즈 10 홈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11에 대한 설명도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출시된 윈도우즈 1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키를 눌렀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문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생산성에 대한 극대화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기능들이 훨씬 더 향상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 또는 그 이외의 버전이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운영체제 종류를 찾아서 먼저 내가 어떤 걸 설치해야겠다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맥 컴퓨터 안에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맥 컴퓨터를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내 컴퓨터는 어떠한 맥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또는 앞으로 내가 맥 컴퓨터를 구매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맥을 구매해야 될지 파악을 해야 그에 맞게 윈도우 설치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애플 공식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요, 상단에 이제 맥이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죠.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 아이맥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맥북 맥 미니나 맥 프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게 아이맥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이맥 같은 경우 일체형 PC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얘를 이제 아이맥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일체형 컴퓨터 굉장히 얇은 두께인데 여기 안에 그래픽 카드라든가 아니면 CPU, 프로세서라든가 모니터의 역할까지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크기도 당연히 맥북보다 훨씬 더 큰 화면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흔히 애플 컴퓨터로 많이 접하시는 게 맥북으로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맥북 프로를 많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운데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포트가 2개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전원선 꽂고 하나는 뭐 USB 하나 꽂으면 꽂을 데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1 프로세서 라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맥북 프로가 있죠. 그래서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 그래픽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래머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맥북 프로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포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맥북 에어에 비해서 2배,
이렇게 4개나 꽂을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꽂을 수 있고요. 한 가지 흠이 있다라고 하면 무게가 조금 더 맥북 에어보다는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맥북 이제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세서가 애플 프로세서가 있고 인텔 아이코어 i7도 있고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이렇게 애플 프로세서가 있고 인텔 프로세서가 있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강의 중에 왜 설명을 드리냐면, 화면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2020년 이후에 출시된 맥 컴퓨터는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애플 모바일 프로세서, 현재는 M1까지 출시가 되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M2, M3로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컴퓨터, 그리고 기존의 애플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인텔 프로세서로 구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이후 맥 컴퓨터는 이렇게 인텔 프로세서와 애플 M 프로세서, 애플 모바일 프로세서로 이원화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앞으로는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아닌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프로세서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애플 모바일 프로세서가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 보니까 기존의 프로세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향상도 되고 배터리도 최적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 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이 애플 M1 프로세서에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부트캠프라는 걸 통해서 듀얼 OS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컴퓨터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컴퓨터 안에 하나는 이제 윈도우즈를 켜고 또 한 번은 맥 OS로 실행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애플 모바일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듀얼 OS를 사용할 수가 없고 가상 윈도우의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자, 지금 이거를 아마 컴퓨터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 또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세서 종류에 따라 인텔 프로세서, 애플 모바일 프로세서로 이원화가 되었고, 인텔 프로세서와 애플 M 프로세서의 그 윈도우 설치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는 어떠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지 파악을 해야 나에게 맞는 설치 방법을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 상단에 있는 애플 메뉴 들어가 주시고 이 맥에 관하여 라는 부분을 보여주게 되면,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로세서라는 메뉴가 보여지고 인텔 코어 i3, i5, i7, i9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는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단에 있는 이제 애플 메뉴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맥에 관하여 라는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개요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확인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 메뉴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딱 들어가 보셨는데 선생님 저는 저렇게 안 뜨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애플 모바일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 애플 메뉴에 이 맥에 관하여 들어갔는데 프로세스라고 안 뜨고 이렇게 칩이라고 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칩이라고 뜨고 애플 M1, 애플 M2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러한 분들은 나는 애플 모바일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텔 프로세서와 애플 모바일 프로세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플 메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애플은 2020년 말에 출시된 애플의 컴퓨터 모델부터 인텔 프로세서에서 애플 프로세서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촬영하는 시점으로 했을 때는 아직 2022년형에 출시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이맥이라든가 맥북 프로, 맥북 에어, 그리고 맥 미니 이러한 장치에서 M1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맥에 관하여 들어갔을 때 칩이라는 항목이 표시되면 여러분들이 애플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저처럼 인텔 프로세서라고 표시된 분들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냐면 부트캠프라고 하는 듀얼 설치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듀얼 OS 설치 지원 프로그램.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맥 컴퓨터에 윈도우즈 10을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트캠프 기능을 사용하려면 인텔 프로세서가 장착된 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출시된 맥북이라든가 또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2012년 이후 모델, 그리고 아이맥 2012년 이후 모델은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트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텔 프로세서에서만 부트캠프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애플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상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인 패럴러즈라는 방식을 통해서 ARM 설치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개념이 좀 어려우시죠? 자,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트캠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맥에다가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트캠프는 여러분들께서 맥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함께 제공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맥 OS와 윈도우즈 간에 상호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 컴퓨터를 딱 처음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맥 OS로 가동을 할 것이냐 또는 내가 윈도우즈 컴퓨터로 가동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해가지고 컴퓨터 부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텔 컴퓨터 프로세서는 부트캠프 방식을 통해 설치를 진행하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인텔 프로세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애플 프로세서는 가상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인 패럴러즈 방식을 통해 설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 패럴러즈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상 윈도우 방식이 패럴러즈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패럴러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맥 OS 먼트리, 이제 빅서 다음으로 출시되는 이제 맥 OS 운영체제가 되겠죠. 그리고 윈도우즈 11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운영체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패럴러즈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맥에서 윈도우즈 실행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이 가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가상으로 컴퓨터 한 대를 더 까는 거예요. 그래서 맥 컴퓨터 안에 뭐를 까는 거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재부팅의 번거로움 없이 인텔 그리고 애플 M1 프로세스에서 윈도우즈를 실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 M1 프로세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패럴러즈 방식을 통해 가상 윈도우 설치 방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트캠프 설치 방식의 설명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애플 M1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애플 프로세서 패럴러즈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패럴러즈 설치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윈도우즈를 설치하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맥 O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강의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빅서 11.6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아마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맥OS 버전이 출시되면 해당하는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문제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의 운영체제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설치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릴게요. 화면을 이동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우리 상단에 있는 애플 메뉴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 환경 설정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에 대한 각종 시스템 정보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업그레이드라는 메뉴가 뜰 거고 만약에 최신 상태입니다 라고 뜨신다면 별도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또는 가상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에 여러가지 맥 OS를 최신화로 업데이트하는 거 권유를 좀 드릴게요. 다음 이제 기본적인 사무 관련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윈도우즈 컴퓨터만 딸랑 있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작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워드라든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러한 여러가지 이제 사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사무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확보를 권유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뭐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으신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피스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자료를 백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부트캠프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맥 OS 따로 그 다음에 윈도우즈 따로 이렇게 그 파티션 자체가 나눠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관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료는 클라우드 같은 사이트나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뭐 외부 매체가 있다라고 하면 USB 메모리라든가 또는 외장하드 같은 걸 연결해서 자료 백업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패럴러즈 가상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혹시 모를 이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자료 백업하시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이동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오피스와 더불어서 한글도 같이 여러분들이 라이센스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죠. 한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설치해 주시면 좋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 뭐 여러분들께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되면 한 15GB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유료 플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100GB, 뭐 1TB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끌어가지고 자료 업로드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을 하시면 마이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이박스 선택을 하게 되면요.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본인 인증을 완료했다면 30GB까지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이버 마이박스에 파일을 백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인텔 프로세서 사용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 2강 강의를 바로 들어주시면 되겠고 나는 애플 M1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강 강의를 건너뛰고 바로 3강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